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폐개혁 폭탄 터지면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화폐개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화폐개혁 이야기는 꼭 뭐 2019년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죠. 2004년도에도 화폐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제가 보는 점에서는 2004년도에 실제적으로 화폐개혁이 이루어질 뻔도 했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도 요와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매년 초마다 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사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 화폐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2004년도 하반기에 이 서울 강의를 통해서 건국대 부동산학과 학생이 강의 끝난 뒤에 저를 찾아와서 본인의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학교를 안 갑니까? 라고 했더만은 오늘은 이 부동산에 가야 된다고, 부동산에 땅 보러 가야 된다고 이 학교를 이제 못 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의아심을 가졌다는데요. 왜 학교를 안 보내고까지 부동산에 방문하고 땅을 보러 가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이 배종찬 교수님의 화폐개혁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것을 본인이 좀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화폐개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화폐개혁이죠. 디노미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폐 가치는 변함이 없고 화폐 단위를 1000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일정한 비율만큼 이 축소를 하는 거죠. 일정한 비율만큼 이렇게 낮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보는 그냥 화폐개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화폐개혁을 할 뻔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화폐개혁을 하는 최적의 시기다. 즉 적기다는 거죠. 또 물가 상승 물론 걱정이 되죠. 또 비용에 대한 문제 또 이것도 부담이 되죠. 하지만 물가 상승하고 또 이렇게 화폐개혁하게 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디프레이션이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폐개혁을 하게 됨으로써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임금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소비가 또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수 경기가 부양이 되고 일자리와 투자 수요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은 문제거리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화폐 개혁을 할 최적의 시기라는 거죠. 또 이제 화폐의 국격이 있죠. 즉 이 화폐의 단위를 가지고 나라의 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1달러당 뭐 우리나라처럼 1143원 하는 그런 국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환율이 네 자리 숫자가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 위안화를 놓고 보더라도 1달러당 6.71위안이고 일본의 엔도 1달러당 111엔이고 태국의 바트를 놓고 보더라도 1달러당 32바트고 필리핀의 페소를 놓고 보더라도 1달러당 52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당 뭐 1140원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달러당 이렇게 1000단위 이상 되는 이게 네 자리 숫자인 국가가 라오스, 탄자니아 요런 후진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수출이나 경제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선진국 수준인데 이 화폐의 국격은 거의 후진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뭘 해야 된다?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1원이나 10원이나 거의 뭐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1111원 이런 거 없잖아요. 거의 뭐 최소한 몇백 원 단위, 최소한의 금액도 1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원짜리, 10원짜리 거의 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좀 돈의 단위를 축소를 하자.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4,000원 하는 커피 가격이 이제 4원이 되는 거예요. 이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원, 너무 이게 돈의 가치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5원으로 이렇게 넌지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또 50만 원 하는 카메라를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화폐 계획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 가격이 500원이 되는 거예요. 500원. 그러면 50만 원 할 때는 살까 말까 좀 갈등을 했는데 이게 500원 한다는 거죠. 500원 하다 보니까 뭐다? 엄청나게 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촉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결국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화폐 가치가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우리는 이 피부적으로 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즉 실무자산 쪽으로 돈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죠. 즉 부동산을 사 모은다거나 아니면 금을 사 모으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 자금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검은 돈, 뭐 비자금,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냥 땅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창고 속에 있는 거고 금고 속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화폐 개혁하게 되면 이거는 뭐 종이 쪽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한다? 이 돈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 간다? 이제 뭐 부동산이 됐든 뭐 땅이 됐든 뭐 금이 됐든 실무자산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지하 자금을 이렇게 양성화하게 됨으로써 산업 발전과 뭐 경제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이게 광풍이 불어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그런 부동산의 강풍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보면 이 화폐의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즉 5억짜리 아파트가 6억 달라 그러면 아니 무슨 갑자기 5억 원 하는 아파트가 6억 즉 1억이나 더 달라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사겠냐고요. 안 사죠. 또 5억짜리 아파트를 7억 갑자기 그냥 2억이나 그냥 하루 새에 일주일 사이에 그냥 2억이나 더 달라.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5억으로 사고 팔았는데 갑자기 7억 달라? 저 사람 저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화폐 계획을 해가 돼가지고 1000분의 1로 만약에 절삭이 됐다라고 하면 이 5억이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억 내지 7억이 60만 원 내지 7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리고 50만 원짜리 아파트를 60만 원에 팔겠다. 이거 왠지 모르게 싸 보이는 거예요. 이거 1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잖아요. 아까 5억짜리를 6억 달러라고 하면 1억이 올라가는 건데 50만 원짜리 아파트를 60만 원 달러. 요거는 10만 원밖에 안 올라간. 요게 바로 화폐의 착시 효과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실물자산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선호도가 지금도 높은데 지금 겨우겨우 부동산 가격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화폐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동산의 선호도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증가도 그냥 증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 동란 때 이제 화폐 개혁을 한번 했다는 거죠. 1953년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100대 1로 이제 액면을 절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이 1원 된다는 얘기고 1000원이 10원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예금의 인출과 담보 제공 등 일정 기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즉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발표한 것 동시에 뭐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화폐 개혁을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무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아서 부동산이 됐든 뭐 땅이 됐든 금이 됐든 심지어 쌀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962년도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롱 속에 있는 뭐 현금 또 지하 자금을 꺼내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산업 자금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10분의 1로 액면이 또 절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즉 1962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화폐 개혁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어져 오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원의 의미, 50원의 의미, 1원의 의미가 아예 없어진, 또 돈의 가치가 굉장히 없어진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물어보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런 화폐 개혁은 우리가 2004년도에 화폐 개혁을 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2004년도 한국은행 내에서 대규모 태스크포스 팀이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노무현 정부가 물가 상승 이유 또 기타 등등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반적인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해서 다 나오는 자료들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더 제가 그 당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제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뭐 대기업이 됐든 또 뭐 서울 강남이 됐든 뭐 특강이 됐든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뭘 강의하냐 하니까 부동산 상승한다. 왜? 화폐개혁. 이 화폐개혁 얘기가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그 옛날 자료입니다. 이게 15년 전의 강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죠. 그 당시 강의로 본다면 이제 화폐 개혁을 한다는 거죠. 원인은 화폐 가치의 하락, 세계 경제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발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찬반 논쟁을 통해서 2003년 10월 한국은행 칼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 당시 첫 칼럼을 봤을 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폐 개혁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스크랩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개는 2004년도 5월 달에 매일경제신문 1면에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런데 5년 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 5월 달에는 5년 후에 한다라고 했고, 2004년도 9월 달에는 언론에 화폐 개혁 필요성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2004년 9월 달부터 그냥 뭐 신문 방송에 보면 정부도 동의를 했고 국회도 동의를 했고 한국은행에도 동의를 했다. 뭘 한다? 화폐 개혁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갑자기 2004년 9월달 중순경에 그냥 KBS 뉴스에 이제 화폐 개혁 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 지금 화폐 도안 및 새 화폐 인쇄기까지 돈 6천억 원을 들어서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2004년도 5월 달에는 5년 후에 한다. 즉 2004년 5월 달에는 5년 후에 한다는 얘기는 2009년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년 후, 요 후에 동그라미 치시고 2004년도 9월 달에는 갑자기 5년 안으로 한다. 요 5년 안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 뒤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늦어도 2009년 전까지는 한다는 얘기죠. 요 후하고 안, 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말이 바뀐 겁니다. 5년 후라는 거는 2009년 이후에 한다는 거고 5년 안에 한다는 거는 2004년, 2005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KBS 9시 뉴스에 화폐 도안까지 다 완비가 됐고 화폐 인쇄기까지 6천억 원 들어서 그 당시 돈 6천억 원을 들어서 준비까지 됐고 요게 화폐, 새 화폐를 지금 인쇄기다. 그것까지 화면에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1000분의 1로 절삭이 된다. 5만 원이 50원 되는 거고 5억이 50만 원 되는 거고.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즉 화폐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개혁 이후에 물가가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유발됐다는 게, 따라서 부동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런 강의를 제가 대기업이 됐던 서울 강남이 됐던 이런 데에 제가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아직도 저는 요 당시가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제 건국대 부동산학과 학생, 그 학생이 강의 마친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학교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자. 땅 보러 가자. 아버지, 왜 땅 보러 가야 됩니까? 하면 화폐계약 한다잖아. 그러고. 아버지, 화폐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릅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화폐계약을 하면 부동산은 올라. 그러니 우리가 미리 가서 사둬야 돼. 너는 학교 가지 말고 나 따라서 부동산 가자.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요 학생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돈 있는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뭐 한다?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작은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면 화폐개혁. 물론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2004년도에 할 뻔 했었잖아요. 2009년도에도 이런 얘기 나왔죠. 또 중간중간 신년 초가 되면 화폐개혁한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화폐개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점은 화폐개혁 해야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화폐개혁을 지금 당장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왠지 15년 전에 만난 건국대 부동산학과 그 학생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학생의 아버지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아들에게 오래간만에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화폐개혁하고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를.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